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드디어 9번째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와, 시간은 엄청 빠르네요. 벌써 우리가 1회 시작해가지고 2회, 3회, 4회를 거쳐 지금 9번째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9번째 시간은요, 우리 국민대학교 경영대 이동엽 교수님을 모시고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오랜만이에요. 네, 국민대학교 이동엽이라고 합니다. 네, 이동엽 교수님은 정말 제가 옆에서 어떤 동료로서 봤을 때도 굉장히 이렇게 박학다식한 그런 지식들을 갖고 계시고, 실제로 그거를 그냥 보고 마는 게 아니라 굉장히 몸소 이것저것 해보시는 어떤 탐험가의 기질을 갖고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경험한 건요, 이동엽 교수님께서 논문을 쓰셨는데, 우리 전공이 무엇이죠? 저는 금융경제 재무하고 있습니다. 네, 금융경제 재무하면 너무 어렵고 너무 힘들 것 같은 느낌만 드는데, 최근에 제가 가장 재밌게 읽은 논문 중에 골프와 금융을 섞어서 이렇게 논문을 발표하셨더라고요. 네, 그 얘기 잠깐 해주시겠습니까? 예, 잠깐만, 네. 제가 쓴 골프 논문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최근에 제가 한국골프학회 골프연구라는 학술지에 한국 여자 프로골프대회의 핫핸드 효과라는 논문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핫핸드 효과를 발표한 건데요. 핫핸드라는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잠깐 좀 설명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핫핸드라는 것은 말 그대로 손이 매우 뜨거워지는, 손이 핫하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손이 핫하다는 것이 뜻하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여러분 농구 경기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농구 경기에서 어떤 선수가 만약에 한 3번, 4번 연속으로 슛을 성공시켰다고 하면 미국 농구 경기 해설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Oh, he's on fire. He's hot. 네, 여기서는 뭐 hot이 우리가 매력이 있다는 얘기가 아니겠죠, 당연히. 예, 손이 매우 뜨거워졌다는 걸 뜻해요. 그리고 그 농구 경기를 바라보는 모두가 이 선수가 연속으로 슛을 성공시켰기 때문에 지금 감이 매우 좋아서 마치 다음 슛도 바로 쏘기만 하면 들어갈 것 같은 이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핫핸드 효과가 진짜로 존재한다면, 그러면 그 팀의 농구 감독은 바로 팀 전술을 수정을 해서 바로 그 선수만 슛을 쏠 수 있게 작전을 세워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핫핸드 효과가 실제 하느냐 하지 않느냐는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경영에서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우리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 경영자 입장에서 어떤 임직원이 너무 최근에 일이 좋아요. 성과가 좋아요. 그러면 이 임직원에게만 매우 중요한 일을 다 맡겨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핫핸드 효과는 굳이 경제, 금융, 골프가 농구뿐 아니라 여러 군데서 사용할 수 있는데, 제가 농구에 대한 그 핫핸드 연구를 읽다가 느낀 게 있어요. 농구라는 것은 단체 운동이기 때문에 슛을 쏠 때는 3점 슛도 있고 골밑 슛도 있고 덩크 슛도 있고, 그리고 슛을 쏠 때 누가 내 앞을 막을 때도 있고 막지 않을 때도 있는데, 이런 거는 좀 연구하는 데 있어서 매우 처리하기 힘든 그런 조건들이 아니냐. 그런데 골프라는 개인 스포츠는 철저히 개인이 혼자서 플레이하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핫핸드 효과가 진짜 존재하는지 존재하지 않는지를 골프에서 보면 어떨까라는 동기를 가지고 2017년 한 해 동안 있었던 28개 대회에 한국 여자 프로골프 대회 데이터 약 17만 개를 모아서 한번 핫핸드 효과를 검토한 적이 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왔나요? 제 분석 결과로는 일단 핫핸드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왔어요. 예, 그래서 바로 전홀에서 버디 이상의 좋은 성적을 거둔 선수는 다음 홀에서도 그 전홀에 뭐 파나 보기 이런 성적을 거둔 선수들에 비해서 버디가 나올 확률이 더 올라가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그보다 더 크게 나타나는 효과는 바로 핫핸드 효과의 반대 효과, 즉 콜드핸드 효과입니다. 전 홀에서 보기 또는 그 이상의 나쁜 성적을 기록하는, 즉 실수를 한 선수들은 다음 홀에서도 비슷한 실수를 저지를 확률이 더 많이 올라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수님께서는 되게 다방면에 이렇게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면서 그런 분야에서 또 연구도 이렇게 접목해서 하시고 정말 훌륭하십니다. 과찬의 말씀하십니다. 우리 벤처 투자에 대해서는 핫핸드 효과가 적용이 될 수 있을까요? 그것도 아주 좋은 연구 주제일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 성적이 좋은 벤처 캐피탈 투자가들, 벤처 캐피탈 회사들이 다음에도 과연 좋은 성적을 계속 낼 수 있는 것인가? 이런 것들은 아주 좋은 연구 대상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우리 이동엽 교수님을 모시고 창업에서는 이 투자가 빠질 수가 없습니다. 투자가 빠질 수가 없는데요. 빠질 수 없는 투자에 대해서 확률로 이 투자에 대한 부분들을 좀 이해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좋은 강의 부탁드리고요.
그럼 저는 이따 Q&A 때 뵙겠습니다. 예, 그러면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저는 확률로 보는 벤처 투자의 성공과 실패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지난 10년 동안에 벤처 투자가 규모가 매우 늘었어요. 지금 보시고 계시는 그래프는 CV인사이트로부터 얻은 것이 발췌한 그래프인데요. 2009년부터 올해 2분기까지의 벤처 투자 모금액과 그 벤처 투자 건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매우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지난 10년간은 매우 크게 늘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 올해 들어와서는 벤처 캐피탈 투자 그 규모가 살짝 줄어든 면을 발견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 이유는 당연하게도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이죠. 코비드-19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최근 비록 벤처 투자가 조금 줄긴 했지만 여전히 벤처 캐피탈 회사들은 업계들은 얘기합니다. 벤처 캐피탈은 지금껏 볼 수 없었던 새로운 비즈니스를 추구하는 기업을 계속 꾸준히 발굴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벤처 투자는 더 커지겠죠? 그러면 이런 벤처 기업들에 투자할 때 그 성공 확률 또는 실패 확률은 어떻게 되는가? 그 얘기를 좀 해볼게요. 벤처 투자는 다른 투자들에 비해서는 확실하게 고위험, 고수익 구조입니다. 지금 보시면 다른 투자들과 비교하고 있는 다이어그램을 보실 수 있는데요. 지금 X축, 가로축이 바로 수익률입니다. 그래서 lower return, higher return. 그리고 Y축, 세로축이 위험입니다. lower risk, higher risk. 그러면 우리가 보통 여러분이 투자하시는 머니마켓 펀드에 투자하시면 매우 안전한 것이죠. 매우 안전한 채권들로 이루어진 펀드에 투자를 하시면 위험이 낮은 반면 수익도 매우 낮습니다. 즉 안전이 보장되어 있는 것이죠. 안전하고 수익률은 매우 낮은 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만약에 corporate bond, 회사채로 이루어진 그런 포트폴리오에 투자하신다고 하면 살짝 더 위험해지지만 수익률도 그만큼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large cap equities, 여러분이 대기업 주식들에 투자한다고 해보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그러면 삼성전자가 매우 유망한 기업이고 매우 영업을 잘하는 기업이긴 합니다만 삼성전자 주식도 가끔 떨어지기도 하죠. 그래서 그것보다 좀 더 위험하고 수익률이 조금 더 높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헤지펀드에 투자한다. 그러면 위험이 더 높고 수익률도 더 올라가겠죠. 그보다 조금 더 위험하고 그보다 수익률이 조금 더 좋은 투자가 무엇이냐? 바로 벤처 캐피탈입니다. 그래서 벤처 캐피탈은 고위험, 고수익 구조로 되어 있어요. 이거와 비교해서 재밌는 비교들이 있는데요. 여기 하나 보시면 이쪽에 있는 거죠. Investing in a restaurant. 음식점에 투자하는 거. 즉 치킨집 창업이죠. 치킨집을 창업하시면 위험은 매우 높고 수익률은 상대적으로 좋지 않은 매우 낮은 지금 전국에 있는 치킨집 수가 세계에 있는 맥도날드 매장 수보다 많다는 사실이 바로 그것을 증명하시죠. 그리고 매우 위험이 낮은데 수익이 매우 높은 거, 재밌는 거 여기 있죠. inherit, 유산 상속받는 것이죠. 여러분이 가족 관계만 좋다고 하면 가지고 계신 부모님이 가지고 계신 자산을 사기당하지 않는다고 하면 여러분은 저위험 고수익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벤처 투자는 상대적으로 고위험 고수익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얼마나 위험하냐 그러면 스타트업이라는 회사들이 얼마나 위험하냐를 얘기를 해볼게요. 저는 스타트업, 어드벤처, 벤처 기업들을 생각을 해보면 항상 어릴 때 봤던 이 영화가 생각이 납니다. 최고의 어드벤처 무비 인디아나 존스. 저는 그 영화가 항상 생각이 나요. 인디아나 존스 영화를 보시면 항상 함정도 피해야죠. 날아오는 화살도 피해야 되고 온갖 음모도 피하고 술수도 피하고 그래서 간신히 영화가 끝날 때가 되면 간신히 탈출에 성공하고 목적을 이루게 됩니다. 벤처 기업이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수많은 난관을 뚫고 어려움을 극복해야 성공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스타트업, 벤처 기업입니다. 그래서 스타트업의 성공 확률은 여기 보시는 이 표와 이 그림과 같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미국에 있는 데이터들을 이용해서요, 테크 컴퍼니들의 성공 확률을 좀 봤어요. 그랬더니 약 절반 가까이가 두 번째 라운드에 진출을 못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절반 가까이 중에 상당수, 약 38% 정도는 아예 실패하는 것으로 나타나고요. 물론 처음에 엑시트하거나 M&A 되는 회사들도 있습니다. 인수합병되는 회사들도 있지만 절반에 가까운 회사, 상당히 많은 회사가 벌써 두 번째 라운드에 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이는 깔때기처럼 계속 줄어들어서요. 세컨드 라운드, 서드 라운드에는 다시 또 그 중에 조금만 남고 30%만 남고요. 그 다음 라운드는
15%, 그 다음 라운드도 9%, 마지막 라운드에 3%밖에 남지 않는, 네, 매우 힘듭니다. 그래서 벤처기업 중에 생존율이 그다지 높지가 않아요. 결국 종합하면 벤처기업들 중에 약 3분의 2는 그냥 사라지는 것으로 나타나 있고요. 단지 1%만이 성공해서 유니콘이 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만큼 스타트업, 벤처기업은 성공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매우 위험합니다. 스타트업에 투자하는 것은 매우 위험해요. 그러면 이렇게 매우 위험한 투자를 왜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왜 할 수 있을까요? 먼저 스타트업은 왜 실패하는지에 대해서 좀 살펴볼게요. 최근 조사에 따르면 스타트업들이 실패하는 아주 큰 이유 10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스타트업이 실패하는 이유 탑 10. 그래서 보통 우리 가요톱텐은 10위부터 발표하지만 우리는 바로 1위부터 발표하도록 할게요. 자, 가장 실패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 시장 수요가 없다입니다. No market need. 시장이 원하지 않는 거 아무리 개발하고 아무리 잘 개발해서 팔아봐야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영업이 되지 않습니다. 시장이 필요로 하는 또는 시장이 필요로 하게 만드는 그런 비즈니스를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처음에 펀딩을 받았지만 그 펀딩이 여러 가지 이유로 고갈이 되고 다시 펀딩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ran out of cash, 자금이 고갈되는 경우가 실패의 약 29%가 약 이런 원인으로 스타트업이 실패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바로 벤처 팀의 구성이 잘못되어 있는 경우입니다. 벤처 팀에 있는 구성이 적당한 재무 전문가가 없다든가 아니면 적당한 개발자들이 없다든가 팀 구성이 매우 잘못되어 있어서 결국 스타트업 실패하는 경우 약 23% 정도가 되고요. 그리고 어떠한 유망한 분야라도 매우 심한 경쟁이 있습니다. 그 경쟁을 뚫지 못하면 성공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높은 수준의 경쟁을 이기지 못하고 도태되는 경우가 약 19%입니다. 다섯 번째 이유는 역시 가격과 비용의 문제입니다. 가격 설정이 잘못되어 있다든가 또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들었다든가 그렇게 되면 역시 잘 되지 않겠죠. 그래서 스타트업이 망하는 이유 다섯 번째고요. 약 18%입니다. 자, 여섯 번째는 user unfriendly product. 유저들이 사용하기에 너무 불편해요.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하지 않은 제품 개발들 또는 서비스 개발들이 바로 큰 이유를 차지합니다. 약 17%고요. 일곱 번째는 비즈니스 모델이 없는 경우입니다.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라도 결국 수익을 창출해야 되는 것이죠. 이에 대한 비즈니스 모델이 존재해야 되는데 그 모델이 없기 때문에 결국엔 망하게 됩니다. 약 17%입니다. 그리고 마케팅을 너무 형편없이 하는 경우, 마케팅을 너무 못해요. 우리 제품은 꽤 괜찮은데 마케팅이 안 되는 경우, 그런 경우가 약 14%. 그리고 고객이 무시당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제품을 시장에 내놔서 팔리면 고객들의 피드백도 받고 그것도 반영을 해야 되고요. 고객들을 위한 AS도 제공해 줘야 되고요. 그런 고객을 케어하는 또는 고객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그런 프로세스가 있어야 되는데 고객을 너무 무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고객을 무시하는 게 약 한 14% 정도 됩니다. 마지막 10번째 이유는 바로 product mistimes. 잘못된 시기에 시장에 나온 것이죠. 특히 시장에 늦게 나오는 경우는 당연히 성공하지 못할 것이고요. 시장에 너무 빨리 오는 경우도 가끔은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 너무 빨리 나타남으로써 벤처기업이, 스타트업이 망하는, 실패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많은 이 이외에도 여러 자질구레한 이유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여러 이유들로 인해서 스타트업이 실패하죠. 그렇기 때문에 벤처 투자는 매우 위험한 편입니다. 근데 벤처 투자가 이렇게 위험한데 그러면 왜 투자하느냐 그리고 어떻게 투자하느냐 그 얘기를 좀 더 해볼게요. 자, 그래서 벤처 캐피털은 그러면 수익률이 어떻게 되느냐를 보실까요? 이 그림은 인터넷에 베스모 벤처 파트너스에서 가져왔는데요. 보시다시피 벤처 캐피탈 is an unusual creatures. 즉 벤처 캐피탈 투자는 매우 우리 보통의 경우와는 매우 다르다는 것이죠. 여기 나와 있는 공룡처럼 말이죠. 벤처 캐피탈이 아주 크게 성공한다고 하면 바로 그 수익이 투자액의 몇 배, 10배까지도 10배 이상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매우 크게 성공하지만 대다수의 경우는 본전도 못 건지거나 또는 막심한 손해를 입는 그런 경우가 될 겁니다. 그래서 성공 확률은 매우 낮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수익이 매우 높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매우 고위험에 매우 고수익의
프로파일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수의 투자는 수익이 높지 않아요. 오히려 본전을 건지기도 힘들고 돈을 잃기도 하지만 만약에 성공할 경우는 정말 완전한 대박이 터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벤처 투자를 하시면, 벤처 기업에 투자를 하시면 그 수익률의 분포는 보통의 우리의 재무적인 투자와는 사뭇 다릅니다. 우리가 보통의 경우 재무적, 금융적 투자를 하게 되면 우리가 갖고 있는 가정은 그 수익률 분포가 바로 대다수가 따르는 그 분포,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가정합니다. 실제로 정규 분포에 매우 가깝고요. 그래서 정규 분포는 보통 우리가 bell shape, 종 모양이죠. 가운데가 가장 높고 그 양옆이 낮아지는 그 종 모양의 분포를 갖게 되어 있는데, 벤처 투자에 투자를 하면, 벤처 기업에 투자를 하면 매우 높은 확률로 돈을 잃고요. 매우 낮은 확률로 돈을 매우 많이 벌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분포가 skewed, 약간 왜곡되어 있다, 외도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그림처럼 매우 대다수의 경우는 수익률이 낮지만 아주 성공하게 되면 확률은 낮지만 수익률이 매우 높게 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벤처 기업에 투자하면 그 수익률은 정규 분포가 아니라 바로 skewed, 그런 분포를 따르게 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대다수의 경우는 돈을 잃거나 본전 정도를 하지만 아주 드물게 아주 큰 돈을 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벤처 기업으로 포트폴리오를 만들게 되면 우리가 보통 만드는 주식의 포트폴리오랑은 좀 다릅니다. 주식의 포트폴리오는 몇 개 주식은 가격이 오르고 몇 개 주식은 손해를 보고, 그래서 다 같이 함께 간다고 한다면 벤처 기업의 투자는 상당수는 수익을 못 내지만 몇 개 아주 잘 나가는 그런 벤처 기업들이 매우 큰 수익을 내서 전체 포트폴리오의 수익률을 견인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수의 대박 투자, 그걸 우리가 보통 벤처 투자 업계에서 홈런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소수의 대박 투자로 많은 투자 실패 또는 본전을 만회하고 그 이상의 수익을 창출하는 것이 바로 벤처 캐피탈 투자의 수익률 분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좀 전에 아주 대박이 나는 벤처 투자를 우리가 홈런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그 홈런 하면 떠오르는 게 바로 홈런이란 건 바로 야구고요. 야구에서 또 홈런 하면 우리가 떠오르는 메이저리그 선수는 전설적인 야구 영웅 베이브 루스죠. 그래서 베이브 루스 이펙트, 베이브 루스 효과라고 얘기합니다. 베이브 루스가 메이저리그에 데뷔하기 전에는 홈런왕이 기껏해야 홈런을 한 10개 남짓 때렸던 것 같아요. 근데 베이브 루스가 메이저리그에 도착하고 나서는 갑자기 홈런을 40개, 50개, 60개씩 친 거죠.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쳤어요, 정말. 그래서 사람들이 물어봤습니다, 베이브 루스에게. 너는 어떻게 이렇게 홈런을 많이 칠 수 있느냐? 그랬더니 얘기한 게 바로 그겁니다. 나는 항상 있는 힘껏 세게 스윙한다. 나는 그립도 세게 잡고 나는 가진 모든 힘을 다해서 스윙을 한다. 내가 스윙을 크게 하면 둘 중에 하나다. 홈런이 나오든가 아니면 내가 헛스윙을 해서 삼진을 당하든가. 그래서 최근 선수들이 그 이후에 베이브 루스의 기록이 깨지기 전까지는 홈런과 삼진 모두 베이브 루스가 다 최다 기록을 가지고 있었죠. 근데 이게 벤처 투자와 매우 일맥상통합니다. 벤처 투자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고위험, 고수익, 바로 홈런을 노리는 것이죠. 투자자들이 투자하면서 홈런을 노립니다. 그러다 보니 한번 다수의 경우 헛스윙을 하겠지만 한번 걸렸다 하면 초대형 홈런, 그것도 그냥 홈런이 아니라 말로 홈런이 터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벤처 기업에서는, 벤처 투자계에서는 역시 베이브 루스 효과처럼 항상 세게 치려고 노력을 하고요. 항상 대박이 나든가 아니면 쪽박이 나든가 이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벤처 투자로 매우 유명한 그 A16Z, 즉 안드레슨 호로비츠 웹사이트에 가면 많은 그 보고서나 아니면 의견이 올라와 있는데요, 블로그에. 그 중에서 하나 그림을 가져와 봤습니다. 크리스 딕슨이 올린 아티클에서 가져왔는데요. 우리가 보통 펀드의 그 성과에 따라서 구별을 해봤어요. 펀드 성과가 좋은 기업부터 안 좋은 기업까지 한번 구분을 해봤고요. 펀드 성과가 각각의 펀드에서 홈런이 차지하는 비중, 즉 대박이 난 투자들이 차지하는 비중들을 좀 봤습니다. 봤더니 역시 성과가 좋은 기업, 즉
벤처 투자의 가치가 5배 이상 되어 있는 기업들, 그리고 벤처 투자에서 돈을 잃은 기업들 비교를 해보면, 벤처 투자에서 돈을 잃은 기업 같은 경우는 홈런이 차지하는 비중이 1%가 될까 말까 합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계속 상승을 해서 만약에 벤처 투자의 가치가 5배 이상으로 증가한 그런 경우에는 홈런의 비중이 약 20%에 가까울 정도로 많다라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즉 대박 투자가 많을수록 벤처 투자가 성공하고 있다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반대의 경우를 좀 살펴볼게요. 벤처 투자의 성과에 따라서 그 스트라이크 아웃, 즉 계속 잘못된 투자들의 비중이 어떻게 되는가 좀 볼게요. 벤처 투자를 해서 돈을 오히려 투자 가치가 떨어진, 원래보다도 떨어진 그런 경우는 스트라이크 아웃의 비중이 약 70% 이상, 80%에 가깝다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러나 이게 갈수록 줄어들어서 우리 기업 가치가 2-3배 이상 되는, 5배 이상 되는 이런 벤처 투자의 경우에는 스트라이크 아웃의 비중이 약 40% 내외에서 유지되고 있다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벤처 투자의 성공은 바로 홈런을 얼마나 많이 칠 것인가, 그리고 헛스윙을 얼마나 줄일 것인가, 그 두 가지에 달려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